정약용의 밑줄. 조선 후기입니다. 실학자예요. 그 어차피 나 이거 영상 녹화해서 다시 너네 카톡으로 줄 거거든. 다시 한번 봐봐. 애매한 부분들은.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제비의 동그라미. 제비가 등장했습니다.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질 않네. 지지배배의 밑줄. 우는 소리죠. 정답. 네, 청각입니다. 말하는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의 밑줄. 제비가 어쩌다? 울고 있어. 어쩌다? 집이 없는 서러움이다. 느릅나무, 회나무, 굵어서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뭐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어.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서 살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집을 안내했습니다. 제비가 다시 지적여요. 사람에게 말하는 듯 지규. 그러면 말하는 것처럼 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누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황새와 뱀이 내가 거기에 살아도 괴롭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황새하고 뱀은 여기서는 관리들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쁜 관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로의 누항사 봅시다. 북창에 길에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하늘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울적의 밑줄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먼 들판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 청각입니다.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노동요예요. 흥없이 들린다. 그럼 얘는 지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울적하다고 했거든. 세정 모르는 한숨은 세정의 밑줄 세상물정입니다.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과 고기가 있으면 친구도 사귀겠지만 두 주먹 비계 주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운다의 밑줄. 화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자조적 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불일소도 못 빌렸다. 불일소도 못 빌렸다의 밑줄. 화자는 소를 빌렸다 못 빌렸다? 못 빌렸다. 하물며 교회에서 취할 뜻을 가질 소냐.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바깥쪽에서 취할 뜻, 자연을 즐길 뜻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자연을 즐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서리법입니다. 아까운 저 쟁기의 밑줄, 농사 지을 때 쓰는 삽 같은 느낌이죠. 뒤에서 그 소가 앞에서 끄는 거예요. 볕보임 밑줄, 날이 좋다. 칼날 같은 그 날이 좋다. 쟁기의 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사리 관련말은 쟁기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텅 빈 집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구나의 밑줄 영탄이죠. 한탄입니다. 여기서는 한탄인데요. 쓸데없다. 뭐가? 쟁기가. 쟁기는 아까 뭐가 쟁기를 끈다 그랬지? 소가 쟁기를 끈다 그랬지. 근데 소를 빌렸어 못 빌렸어? 못 빌렸어. 그러니까 쟁기가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리가 있어서 사러 오겠는가? 안 온다는 이야기지.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 봄가리도 끝나간다. 그래서 봄에 밭에 가는 것도 끝나간다. 후리쳐 던져준다. 강호한 꿈, 강호의 밑줄. 강호는 자연이죠. 강호한 꿈이니까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에서 친화적인 꿈을 꾼 지 오랜데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의 밑줄 감탄사입니다. 잊어버렸다. 입과 배가 누가 되었다에 가로 열고 닫아볼까? 이거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자연 속에서 편하게 살라 했어. 근데 소도 없지 지금. 양반이거든. 이름이 있잖아. 양반이야. 근데 입과 배가 누추해서 자연을 즐길 수 없다니까 가난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저 물을 바라보니 풀은 시각이죠. 대 여기서는 낚싯대입니다. 하도 할샤. 아까 하를 많다라고 해석하자고 했죠.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군자들아 가로 열고 닫아 청자가 되겠죠. 사람들입니다. 낙대 하나 빌려주라. 왜? 낚시를 한다는 거는 자연을 즐기는 삶이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건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화자가 뭐 하고 싶다?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싶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의 밑줄. 명월은 달에 대한 이야기, 청풍은 바람에 대한 이야기. 벗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의인화가 쓰였고요. 달과 바람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의인화가 쓰였고요. 자연 친화도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화일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화일체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과 친구해야지라는 게 있으면 물화일체야. 알겠죠? 무조건 물화일체입니다.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의 밑줄 의지적 어조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뭐 자연 속에서 늙어야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야를 배치하고 있다. 제비 vs 황새와 뱀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은 맞는 말.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 공간의 이동 밑줄. 화자가 이동했나요? 걸어 다녔나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의 밑줄. 풍자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새하고 뱀이 와서 뒤져요 라고 하면서 그 관리대 참관놀이들을 비판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말.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의 밑줄. 서리적 표현 아까 있었죠. 서리법 나에서 2개나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의 밑줄.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와 그지 같다, 가난하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다, 앞으로 자연 속에서 늙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8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기억에서 미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행했던 삶. 사대부의 동그라미 양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일로도 이와 같은 삶의 밑줄, 속세의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실패.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의 밑줄,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대요.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의 밑줄, 가난한 가운데 즐거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화자와 세상과의 거리를 심리적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들판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맞는 말. 니에는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 텅 빈 집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쓸모없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말. 디귿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다. 디귿 뭐예요? 그지다, 가난이다. 맞는 말이죠. 리엘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낚싯대 빌려달라 했잖아.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했잖아. 비판인가? 아니겠지? 그치? 비판이면 너네 그지같은 놈들. 답은 4번입니다. 미움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 이해됐죠? 다음 매화사 봅시다. 매화사. 응? 금방 해. 매형이 부딪힌 창에 매형의 밑줄. 매화 그림자입니다. 근데 매화는 겨울이에요. 보통 겨울에 매화가 핍니다. 옥인 금차가 비껴있으니 금비녀가 비겼으니는 거기에 그림자가 비춘다 이야기. 2, 3 백바롱은 검은 거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그래서 달이 차오르더라 해서 경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빙자옥실이요. 빙자옥지 밑줄. 이거는 매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거 외워보면 돼요. 눈 속에 너로구나. 너의 동그라미.
군화의 밑줄. 군화 감탄이죠. 영탄입니다. 여기서 너는 매화죠. 작품 제목이 매화사기 때문입니다. 매화한테 너라고 했죠. 그러니까 청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향기노아 후각이죠. 황원어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 절의 밑줄 절개에 대한 이야기죠. 너뿐인가 하노라 너밖에 네가 제일 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예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동각 동각의 밑줄 동각이라는 겨울입니다. 겨울 시각 이런 의미예요. 겨울 시간에 숨은 꽃이 척쪽인가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가로 열고 닫아. 숨은 꽃이니까 얘네들은 피어있다 안 피어있다? 안 피어있다. 그래서 얘네는 겨울엔 죽은 존재들이죠. 건곤이 하늘과 땅이 눈이거늘 제가 어찌 감히 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척촉과 두견화는 피지 않았다. 알게라 백설양추는 흰눈이 날리는 날에 매화밖에 없다. 매화만 이 겨울에 핀다라고 했으니까 매화하고 척촉 두견화는 서로 대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화는 폈고 철쭉과 두견화는 안 폈고.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음 면왕정과 보겠습니다. 면왕정 밑줄. 면왕정이라는 것은 어떤 뭐 집 같은 의미입니다. 집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흰 구름 뿌연 연하 연하의 밑줄. 안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푸른 이는 살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 산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 시각 푸른 시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암 청개의 바위와 만학 골짜기입니다.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군화의 밑줄 감탄이죠. 영탄입니다.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에 떠나가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구락 여트락 질트락 다 뭐예요? 푸르다 붓다 엿다 짓다 대조의 것들을 나열했다. 사양과 섞여지어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새우는 아까 가랑비라고 했어요. 사양은 햇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밑줄 수레입니다. 수레를 타고 재촉해 소나무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에 우는 황앵 앵무새입니다. 교태겨워 하는구나. 나무 사이에 우거져서 녹음이 엉킬 때에 백척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피니 졸리되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계속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기억에 녹양에 동그라미 쳐볼까? 녹양은 봄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녹음에 동그라미 쳐볼까? 녹음은 여름이고요. 된서리, 서리의 동그라미, 디귿의 서리. 서리는 가을이고요. 금수 밑줄, 금수는 비단이다. 그래서 이 금수가 나오면 경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황운의 밑줄 별표. 노란 구름이거든요. 이 가을에 있는 노란 구름은요. 원래 잘 익은 논을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왜 누렇게 벼가 익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황혼을 그 노란 들판을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어찌 만경에 펼쳐 있는가. 어적도 흥해요. 어적 적의 밑줄 피리에 대한 이야기죠. 소리입니다.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풀과 나무가 다 졌다니까 여전히 가을에 대한 이야기죠. 강산이 매몰되었어. 사라졌대.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의 동그라미. 겨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녹양에서 녹음에서 서리에서 빙설 이렇게 가고 있죠. 뭐예요? 계절의 변화입니다. 이해됐나요?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의 밑줄 눈 아래 안과 할 때 아니에요. 눈 아래에 펼쳐져 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빛 산, 눈 덮인 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겨울 경치에 대한 이야기.
하늘과 땅의 풍성할싹 간데마다 경이로다. 내가 이동하는 곳마다 경치가 훌륭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나를 소재로 영상물로 만들려고 한다. 가는 조촐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다. 잔잡아 권한다 라고 했으니까 술상에 대한 이야기죠. 가마와 피리니까 아까 그 남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어적에 대한 이야기. 1번은 맞는 말.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음악. 가는 슬프냐? 가 슬프냐? 매화 지린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안 슬퍼.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매화니까 겨울 나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가는 밤을 위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 된다. 가는 매화의 그림자가 창에 부딪혔다 라고 했으니까 밤에 대한 이야기. 나는 뭐 눈가에 막 다 보였지. 눈가에 다 보였어. 그리고 사양과 섞여 새우조차 뿌리구나 이 부분 때문에 시간적 배경이 밤까지 간다. 맞는 말이고요. 가는 한옥의뜰을 거기 옥인금차 막 미인 금비녀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한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반이라서 나는 주변의 풍경을 조망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눈 아래의 경치가 아름답다 라고 했으니까 볼 수 있는 곳이어야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야기. 화자의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볼까요? 기억이 뭐였어요? 녹양이 우는 황행 교태겨워한다. 맞는 말이죠. 봄이 즐거워서 쟤도 교태롭게 황행이 앵무새도 교태롭게 운다라고 했으니까 재밌어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의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졸리다 그랬지? 맞는 말이죠.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스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막감의 밑줄. 적막감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케이? 근데 금수는 아까 비단처럼 아름답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경치가 지린다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적막은 부정입니다. 답은 3번이죠.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어적, 청각, 달이 보였죠? 시각.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대시 있다. 간데마다 경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눈에 있는 곳 어디를 가든 다 경치가 지린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키.